자, 이번 시간에는 맨델의 유전 원리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델이 유전에 대해서 세웠던 가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델이 세웠던 가설. 자, 맨델의 가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할 때 이 형질은 한 쌍의 유전자, 우리가 요즘엔 유전자라고 하지만 한 쌍의 인자라고 표현했었죠. 한 쌍의 인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입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부모 세대에서는 한 쌍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것이 자손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이 한 쌍의 인자는 서로 생식세포로 가면서 분리되고 인자가 인자의 쌍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돼서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재조합이 일어난다. 라고 가설을 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델은 실험을 통해서 이걸 직접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맨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를 했었죠. 교배를 해서 봤더니 자손이 모두 다 노란색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맨델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노란색을 결정하는 인자 한 쌍, 그리고 초록색을 결정하는 인자 한 쌍, 이것이 자손으로 갈 때 각각 분리돼서 가게 됐고 그것들이 재조합되면서 모두 노란색이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노란색, 이 자손에게서는 초록색이 드러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잡종이 되었을 때 잡종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가 우성 형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성 형질은 노란색이 되었고요. 그리고 열성 형질은 잡종이 되었을 때 드러나지 않는 형질, 즉 초록색이 바로 열성 형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델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다른 성격을 가진 인자들이 만났을 때 한 쌍을 이뤘을 때 그것이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을 결정하는 인자라고 한다면 이때 드러나게 표현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성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걸 열성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냐면 자, 노란색을 결정하는 인자를 우리가 알파벳으로 나타내 볼게요. 노란색은 이제 옐로우니까 라지 Y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인자가 있고 이제 초록색은 열성이기 때문에 스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몰 y 두 개, 즉 인자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초록색을 결정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자손으로 갈 때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쌍으로 있던 이 인자들이 서로 분리돼서 간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손이 될 때는 이것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라지 y와 스몰 y,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조합되면서 자손이 된다라고 표현했죠. 그랬더니 모든 이 잡종 일대의 모든 자손들은 라지 y와 스몰 y를 가지는 그런 구성으로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라지 y가 더 이제 우성이기 때문에 결국 드러나는 건 라지 y, 즉 노란색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잡종 일대를 자가교배를 한번 해봐요. 자가교배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 이 쌍으로 있던 것들이 각각 분리되기 때문에 자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이거 퍼네트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퍼네트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면 지금 각각 이것들이 생시세포 가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 y와 스몰 y로 분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지 y와 스몰 y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라지 y, 라지 y. 자, 이렇게 만나면 라지 y와 스몰 y. 이렇게 만났을 때 라지 y, 스몰 y.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스몰 y, 스몰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의 자손이 만들어지는데 라지 y, 라지 y는 뭐 당연히 노란색이겠죠. 라지 y, 스몰 y는 어떨까요? 네.
라지 Y, 스몰 y는 지금 다른 것이 대립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예, 라지 Y가 우성이죠. 즉 노란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몰 y는 네, 이제 노란색이었고 모두 초록색 인자만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라지 Y 노란색, 라지 Y 스몰 y 노란색, 라지 Y 스몰 y 노란색, 스몰 y 초록색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 3, 초록색이 1, 이 비율로 즉 노란색 대 초록색이 3대 1 비율로 자손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가설을 세웠고 실제 실험 결과 네, 잡종 2대에서 우성대 열성이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멘델은 네, 이렇게 한 쌍으로 있던 것이 자손으로 가면서 분리된다라는 분리의 법칙이 성립함을 증명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멘델 가설의 아주 핵심은 이거예요. 한 쌍의 네, 한 쌍의 인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되고 이 쌍으로 존재하는 게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서로 분리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멘델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멘델의 유전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멘델의 유전 원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유전 원리도 첫 번째 유전 원리와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한 쌍의 인자다라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손에게 전달될 때 이 한 쌍의 인자는 분리되어서 각각 자손에게 가게 된다라는 이 어, 멘델의 가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건 한 쌍의 인자예요. 그러면 또 다른 형질이 있어요. 다른 형질이 있다면 A라는 형질이 있고 B라는 형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콩의 경우는 모양도 있고요. 색깔도 있죠. 자, A라는 형질을 콩의 모양으로 할게요. 콩의 모양. B라는 형질은 콩의 색깔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각각 다른 형질이죠. 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건 한 쌍의 인자. 그리고 B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다른 한 쌍의 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들은 마치 구슬처럼 서로 다 각각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에게 영향 주지 않고 이 인자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각자 입자처럼 존재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원리,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멘델은 자신이 주장한 이제 두 번째 원리인 독립의 법칙을 주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질을 선택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형질이라고 하는 게 콩 하나를 결정하는데 보면 콩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주름지냐, 아니면 뭐 이렇게 둥그냐라는 모양, 콩의 모양이라는 형질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노랗냐, 아니면 초록이냐라는 색깔이라는 그런 형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콩이라는 걸 보면 콩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콩 안에는 모양도 있고요, 색깔도 있어요. 이건 다른 형질, 다른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콩이라는 하나를 우리가 결정할 때 모양과 색깔이란 다른 형질이 있다면 이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인자도 따로 인자들이 따로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모양을 결정하는 한 쌍의 인자, 그리고 색깔을 결정하는 한 쌍의 인자. 이것들은 서로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분리되어 있고 마치 구슬처럼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모양과 색깔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래서 순종을 마찬가지로 어, 분리의 법칙을 증명할 때처럼 순종인 부모 세대를 먼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둥글고 노란색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순종인 부모 세대를 먼저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켜서 자손 1대를 얻게 돼요.
그랬을 때 자손 1대는 모두 순종 부모 중에서 여기 둥글고 노란색인 자손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유전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 둥글다라는 거 있죠. 자, 둥근 거는 이제 우리가 입자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보면 둥근 것을 결정하는 것도 한 쌍이죠. 순종이기 때문에 네, 라지 R, 라지 R. 각각의 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이었는데 노란색이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쌍. 그래서 순종이기 때문에 라지 Y, 라지 Y. 이런 개체와 그리고 이제 모양이 주름진 거는 어, 열성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몰 R, 스몰 R. 그리고 색깔이 초록색은 열성이었기 때문에 스몰 i, 스몰 i. 그러니까 이 각각의 알파벳들이 하나하나의 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런 이제 유전자형을 가지는 부모 세대를 교배를 시켜서 자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손은 모두 다 둥글고 다음에 노란색이더라 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자손 1대의 유전자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를 보면 라지알과 스모라 이 이것들이 서로 라지알과 라지알이 분리되고 스몰알과 스몰알이 서로 분리되고 해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양에 대한 거는 라지알과 스몰알이 만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색깔도 이 라지 Y와 라지 Y가 분리되고 그리고 스몰 Y가 분리돼서 생식세포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일어나서 라지 Y, 스몰 y가 만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얘의 유전자 구성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되고 그럼 표현형은 어떠냐? 이렇게 잡종으로 만났을 때는 네, 우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라지 R과 라지 Y가 드러나. 결국은 라지 R은 둥근 거죠. 둥글고 라지 Y는 네, 노란색입니다. 낀 완두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손 1대를 자가교배를 시킵니다. 자가교배를 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둥글고 노란색이죠. 자, 하지만 유전 구성은 부모 세대하고는 좀 다르네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인 자손을 자가교배를 시킵니다. 이렇게 자가교배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맨델의 계산을 했을 때 얘네가 만약에 서로 어,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분명 둥글고 노란색 그리고 둥글고 초록색 그리고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인 자손이 9대 3대 3대 1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자손이 나왔을 때를 분석을 해본다면 자, 우리가 모양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번 보면 둥글고 둥글고 주름지고 했을 때 이게 9 더하기 3대 3 더하기 1, 즉 12대 4니까 결국은 3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에 대한 게 3대 1, 그리고 색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자, 노란색 9 더하기 3이죠. 초록색 3 더하기 1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3대 1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색깔과 모양은 모두 다 음, 각자 분류의 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멘델은 독립의 법칙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 잡종 이대, 즉 자손 이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부모 세대에서 라지 R, 라지 R, 그리고 라지 Y, 즉
둥근 것을 결정하는 인자 한 쌍, 그리고 노란색을 결정하는 인자 한 쌍, 과 그리고 스몰r, 스몰r, 스몰y, 스몰y 이것은 주름진 모양을 결정하는 인자 한 쌍, 그리고 초록색을 결정하는 인자 한 쌍, 이렇게 이제 교배를 시켜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의 생시세포가 만들어지냐 하면, 자, 라지 R과 라지 R가 분리되고 라지 Y, 라지 Y가 서로 분리돼서 어, 이것들이 하나의 생시세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시세포들은 라지 R, 라지 Y 요 하나씩을 가지는 생시세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스몰 r, 스몰 y라는 구성을 가진 생세포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 그 수정이 되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라는 구성을 가진 자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자손 1대인데 자손 1대를 자가교배를 하죠. 자가교배라는 건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끼리 교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결과가 어떨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우선 생시세포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랬을 때 라지 R과 스몰 R이 서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라지 R과 스몰 R이 서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라지 Y, 스몰 Y도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라지 R과 라지 Y가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지 R과 스몰 Y가 만날 수 있죠. 스몰 R과 라지 Y가 만날 수도 있고요. 스몰 R과 스몰 Y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생시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가교배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라지 R, 라지 Y라는 생시세포, 라지 R, 스몰 y라는 생시세포, 그리고 스몰 r, 라지 Y라는 생시세포, 스몰 r, 스몰 y라는 생시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제 이 생시세포들끼리 서로 이제 조합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거가면서 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편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퍼네트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네트 사각형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교배가 일어나게 되면,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시세포 구성이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라는 생시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생세포도 똑같이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라는 생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손이 이렇게 서로 교배가 되게 되죠. 서로 조합이 되죠. 그랬을 때 이 생세포가 만들어내는 자손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우선 여기 보면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써보면 뭐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전체를 다 쓰는 거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음,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하게 이게 실제로 바깥으로 보이는 표현형은 어떤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때는 우리가 이걸 다 쓰지는 않고요. 자, 우성이 잡종이 되었을 때 우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합이 되면 결국 표현은 뭐예요? 라지 R이 표현되죠. 그리고 오, 라지 Y랑 라지 Y가 만났을 때도 라지 Y가 표현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라지 R이 표현되고요. 라지 Y와 스몰 y가 만나면 네, 라지 Y가 표현되겠죠. 자, 여기서도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면 라지 R이 표현되고요. 네, 라지 Y와 스몰 y가 만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형을 한번 다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자, 이 경우는 라지 R은 라지 R, 라지 R이어서 라지 R이 표현되는데 색깔에 관한 거는 스몰 y, 스몰 y죠. 그때는 스몰 y를 로 표현된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지 Y는 하나만 썼지만 스몰 y는 두 개를 썼어요. 그죠? 그거는 왜냐하면 라지 Y의 경우는 뒤에 뭐가 와도 라지 Y로 표현되죠. 하지만 스몰 y는 뒤에 라지 Y가 온다면 뭐 이렇게 스몰 y는 표현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몰 y는 두 개를 다 표현을 해줍니다.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한번 적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몰 R을 적어주시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라지 R, 라지 Y죠? 라지 R, 스몰 YY, 스몰 RR, 라지 Y. 자, 마지막은 열성만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퍼네트 사각형을 완성하고 보면 지금 동일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네, 지금 우성만 드러나는 것이 총 몇 개죠? 네,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개. 자, 다음에 우성과 열성이 섞여 있는 것들 볼게요. 이것과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래서 라지 R, 스몰 YY로 표현된 건 하나, 둘, 3개입니다. 다음에 스몰 RR, 라지 Y로 표현되는 건 또 이렇게 3개가 있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스몰만 있는 게 스몰 RR, 스몰 YY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성만 있는 거 둥글고 노랗고 이건 9, 둥글고 그리고 주름진 거. 아, 둥글고 주름진 게 아니라 둥글고 이제 초록색이죠. 그리고 주름지고 노란색. 이것은 3, 3.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은 1.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질의 비율을 보면 자손 이대로 가면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그리고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이게 바로 9대 3대 3대 1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맨데리 가설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되고 결과도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모양에 관한 것, 둥근 것, 주름진 것 이렇게 했을 때 12대 4, 즉 3대 1. 그래서 둥근 것 대 주름진 게 3대 1. 다음에 색깔에 관한 것, 노란 대 초록. 노란 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12대 4. 그래서 3대 1. 각각 분류의 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더라라는 게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독립의 법칙 보도록 할게요. 맨델의 실험에서 C 모양이 둥글고 색깔이 노란색, 둥글고 노란색인 순종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순종 완두를 교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손 1대에서는 C가 모두 다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만 나타났죠. 그리고 자손 1대를 자가소운에서 얻은 자손 2대에서는 둥글고 노란 것, 둥글고 초록, 주름지고 노란 것, 주름지고 초록.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순종에서도 우성만 있죠. 우성과 우성, 얘는 우성과 열성. 이거는 열성과 우성. 그리고 마지막은 열성과 열성. 이렇게 된 것이 9대 3대 3대 1로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 법칙에 따라서 유전되는 원리, 이것을 우리가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에 관한 것, 둥글고 주름진 것은 12대 4, 즉 3대 1. 그리고 색깔에 관한 것도 노란색 대 초록색, 또 12대 4, 즉 3대 1. 그래서 자손 2대에서 C의 모양에 대한 표현형 비와 색깔에 대한 표현형 비가 각각 3대 1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 두 형질, 모양과 색깔이란 두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 쌍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되어서 생식세포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나타낸 게 이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퍼네트 사각형을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자, 멘델의 유전 실험이 지닌 의의는 뭐냐? 멘델은 유전될 때 입자들, 즉 우리가 유전자라고 요즘에 표현하는 그 입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 당시로는 물감이 막 섞여서 유전되는 거다, 물감처럼 뒤섞이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멘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전자라는 입자, 사실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자, 유전자라는 입자를 바탕으로
입자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입자를 바탕으로 유전 원리를 설명한 것. 이것이 아주 중요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멘델이 우리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다양한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아주 첫 번째의 어,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멘델을 바로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멘델의 유전 원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